네, 하우투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마를 읽어주는 매니저 이상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흐름이 좋은데, 제가 이제 출연하고 있는 SBS 고수회전에서 제가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하우투머니에서도 한번 로봇주 관련해서 강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로봇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냥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로봇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티스뿐만 아니라 제가 유인 로보티스라든지 또는 유로메크라든지 해관 로봇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TV 방송이나 또는 이제 하우투머니를 통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다, 이렇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로봇이 중요한지 다시금 좀 이제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가 기사들을 몇 개 뽑아왔습니다. 일단은 젠슨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I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AI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고 5년 내에 이렇게 인간형 로봇이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젠슨 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그런 리더 중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젠슨 왕이 하는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돈이 되는 그런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집집마다 인간형 로봇이 5대, 6대 생기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는 로봇과 피지컬 AI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지금 로봇 공학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 클라우드 속에 갇혀 있는 AI를 로봇으로 빼가지고 AI가 실제 생활에 쓰일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클라우드 속에서 AI를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그 다리가 바로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의 완성은 바로 로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죠? 바로 자동화입니다. 그 자동화를 AI와 로봇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의 정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젠스당뿐만 아니라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로봇으로 영토를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M&A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열어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 로봇을 좀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TSMC 회장이 세계 최고 부자와 대화를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구죠?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TSMC 회장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미래에는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다기능 로봇이 주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테슬라는 앞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물론 되겠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의 비중보다도 로봇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봇이 참 중요해지겠구나, 특히 인간형 로봇이 참 중요해지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새해에도 지금 로봇 관련주들 흐름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삼성, LG, 현대 이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결국에는 삼성과 관련된 이슈로 좋은 흐름이 나왔고, 다른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을 보시면 다들 대기업과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로봇으로. 로봇도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형 로봇도 있고, 산업용 로봇, 군수용 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등등 많이 있어요. 결국 자동화라는 것이 이제 초점이라는 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제가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로봇과 피지컬 AI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로봇이란 것을 실생활에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지금 당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실생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하면 바로 제가 봤을 때 웨어러블 로봇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의 이 시장 규모를 봤을 때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억 달러 정도 규모지만 2030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억까지 118억까지 시장 규모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0배 커지면 10배 이상 커지는 그런 이제 시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웨어러블 로봇의 이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이 성장하는 흐름을 봤을 때 관련된 종목들의 이 상승률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못해도 5배 이상은 상승을 하지 않을 것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웨어러블 로봇 쪽에도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대기업들이 열심히 M&A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중소형 그런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과의 이 적극적인 M&A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나왔죠. 이런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을 하면 진짜 그렇게 뭐 힘 안 들이고 이렇게 뭐 등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무조건 써야 되고 목발을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환자들도 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함으로써 불편함을 굉장히 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인구 구조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앞으로 인구 구조는 평균적으로 60세가 넘어갈 거예요. 이게 지금 2060년도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예측한 인구 그 지도인데 보면 평균적으로 다 70대, 60대, 70대입니다. 평균적으로 다. 평균 연령이 6, 70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나이 되면 분명히 어딘가 고장나고 걷기 힘들고 그러고 할 거란 말이죠. 병나고. 잔병치레가 많아질 거란 말이죠. 활동하기도 힘들어질 것이고. 그럼 이제 이럴 때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을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활동하는데 좀 이제 불편함이 덜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하는 흐름에 가장 필요한 아이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된 종목을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옆에 그림을 보시더라도 지금 몸이 불편한 아이가 이렇게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걷고 그리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이야 이렇게 좀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보기 흉측하잖아요. 이렇게 좀 커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간소화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간소화가 되면서 정말 몸에 착용했을 때 이질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개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힘의 10분의 1만 쓰더라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뭐 뛸 수도 있고 등산할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을 눈여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로봇이라는 것을 실생활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잘 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 오늘은 제가 딱 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바로 엔젤 로보티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봤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대학 병원들과 해서 이렇게 납품해서 매출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장을 하고 나서 거의 막 60%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룰이 있잖아요. 신규 상장하고 고점 대비 60% 빠지면 그럼 한번 해볼 만하단 말이지. 근데 지금 현재 60% 넘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은 한번 찍어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스토캐스틱이나 이제 RSI 지표를 봤을 때 주가의 저점은 계속적으로 빠지지만 이 지표의 저점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 있어서 엔젤 로보티스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도 될 만한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 한번 알아봤고요. 자, 로봇은 제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로봇이냐 아니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따지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